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종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진화 중인데요. 현재 주요 변이 종류로는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렇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올해나 내년 또는 내후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하게 될지 총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말이죠. 네. 영원히 종식된다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바이러스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는 하죠. 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 코로나 이후의 바이러스까지도 인류는 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과 그 시설과 그 시스템이 이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나친 노이로제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류가 갑자기 놀랬기 때문에 그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할 거예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엉뚱한 데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가 생명 연장에만 관심을 가졌었거든. 그러나 이제는 생명 방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생명 방어 기술을 이제는 극도로 발달시킬 것 같아. 지금까지 이제 생명 연장이니 생명 복제니 이런 데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바이러스라는 그 적을 만나니까 좀 더 인류가 강력한 바이러스 그 체제가 앞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우리가 환경 재앙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에게 교육용으로 바이러스를 쓰는 거거든. 백궁에서 하늘에서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 숫자는 점점 어려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조절은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인간들도 거기에 대한 백신을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또 거기다 치료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돼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습적이었어요. 근데 이 기습적인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의 인류 숫자는 10분지 9는 사라지는 게 바람직해요. 지구 환경으로 봐서는 70억이 7억 정도만 지구에 10억 미만이 있을 때 지구가 좋거든. 네. 우리 한반도 인구는 좀 늘려야 되지만 저 방글라데시나 저 외부의 저 인간들 아프리카나 지금 저 에이즈나 그다음에 마약이 들끓는 저 남미나 저 남아프리카 쪽은 인류가 아주 줄어드는 게 이 지구 환경에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우리 인도나 저런 인구들은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좋거든. 그래 세계 인구가 약 10억 미만이 될 때 가장 지구가 쾌적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너무 많이 다니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항공기가 어마어마하게 환경을 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어요. 동물들도 물론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이런 오존층 파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인류를 지금보다 한 90% 줄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는 그런 것을 다 대비를 이제 세우고 있죠. 한 그때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줄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지금 인류가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오는 걸 보면은 코로나보다 약간 좀 강한 게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면서 인류 인구 증가를 극도로 이제 서서히 줄여갈 거예요. 그러다 한 10억 정도 남으면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 지점을 향해서 내려가듯이 인류의 병복 지점은 지났어요. 인구 증가의 병복 지점은 지났으니까 지금 하향 곡선으로 내려갈 거예요. 인구 증가나 인구 축소 문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거는 미개국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점점 아이를 안 놓게 되고 또 불임 수준이 높아져요. 무증자의 남자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무증자의 남성들이 급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자연적으로 인류가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자녀들한테 기대야 살았는데 앞으로는 인류가 국가의 제도나 복지에 기대서 살게 되니까 자녀 대신 국가가 자녀 역할을 해줘 버려요. 사회가. 그러니까 노후 생활이 걱정이 없어지고 굳이 자식들 낳아가지고 노후에 혜택을 본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지면서 자녀에 대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인류가 지금보다는 70억 정도, 한 60억 정도가 줄어들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인류가 스스로 자녀를 안 낳고 이렇게 해서 인구 조절이 결국에는 되게끔 지구에 적절한 수준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 무정자 시대가 옵니다. 점점 갈수록 남성들이 불임률이 높아져요. 또 여성들이 불임률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급증합니다. 독신율도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서 이 세상이 인구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시면 그건 정확합니다. 어떤 환경운동가가 지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최고의 환경운동가는 하늘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인류 스스로 환경 문제를 인류의 정자 문제와 무정자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점점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인간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 남성이 무정자증이 많아지는 거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우리 하늘에서 인간들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 무정자로 많이 진화되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물을 먹으면 거기는 플라스틱 가루가 거기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칫솔질을 하면 양치를 할 때 칫솔이 닳죠? 그러면 칫솔에 그 플라스틱이 물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미세한 칫솔이 닳아서 플라스틱 아닙니까? 옷을 빨면 옷이 미세한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속에 자꾸 있고 인간이 그걸 자꾸 먹으면 무정자가 돼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요? 그래,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진화되면 될수록 무정자화돼 가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분곡점에 도착하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다 보면은 인류는 우리의 공장화됩니다. 시스템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듯이 공장에서 안 팔리는데 공장을 많이 가동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품이 안 팔리면 적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인류가 많을 경우 환경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스스로 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류가 스스로 종자를 줄여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끔 지금 과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염려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연이 인류를 조절하지 인간이 인구의 수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개체수가 조절이 된다, 지구에 알맞게.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비교해 볼 때 이런 사태가 오는 거죠. 인간이 늘어날수록 동물의 수가 줄어들어요. 인간이 늘어날수록 호랑이 숫자가 줄어들었죠. 인간도 거기다 대입하면은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수가 나중에는 줄어들죠. 이제.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양이 많아질수록 동물의 수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어 가서 과학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대입 방정식 방법이죠. 일종의 천적 관계가. 고등동물인 인간이 늘어나니까 하등동물들이 급격히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과학이 초발달되면은 인간의 과학에 끌려다니는 인간들은 과학에 뭡니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지구 환경에 맞춰져 있는 거지 인간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 알겠죠?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인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 생명이 첫째고 그다음 인간의 생명이. 그래서 환경 문제는 걱정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좀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해요. 사랑해요.